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트럭청인입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화물차를 지칭한 어떤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 영순위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직접 그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화물차들을 외형별, 톤수별로 나눠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어떤 용어로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덤프, 레미콘 같은 어떤 그런 건설 기계랑 아니면은 뭐 카캐리어처럼 뭐 특이한 그런 차종은 빼고 온리 일반적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분들도 알아두면 이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개꿀잼 지식들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첫 번째 카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트럭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의 차량이 바로 카고입니다. 일단 장점은 굉장히 싸요. 왜냐면은 순정으로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로 특장을 할 필요가 없어갖고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뭐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어떤 그런 화물 빼고는 거의 모든 화물을 다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짐이 없이 주로 콜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프리랜서 트럭커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트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적재함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장 낮은 곳, 뭐 아니면은 굴다리 밑 이런 데도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또 숨겨진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면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기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어왔는데 간밤에 뭐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바다가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바로 그냥 덮개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적재함이 모두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화물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박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뭐 그물망을 치거나 덮개를 덮거나 아니면 깔깔이를 일일이 다 고박을 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같은 이유로 도난에 취약한 것도 역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번 내장탑입니다. 탑차라고 부르죠. 보시는 것과 같이 적재함의 사면과 천장에다가 벽벽과 지붕을 만듦으로써 앞서 말한 카고 차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탑차예요. 당연히 기상의 영향, 그리고 적재물 이탈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도난의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운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산품을 배송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차량이에요. 택배 차량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탑차를 쓰죠. 근데 어마어마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짐을 빼기 위해서는 바깥쪽에 있는 짐부터 다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아저씨한테 우리 집부터 와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동선에 맞게 다 짜둔 건데 그게 하나 꼬여버리는 순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야 돼요. 정말 힘들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냉탑입니다. 뭐 냉탑은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탑차 내부에다가 냉각 기능을 추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냉각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차량 대가리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분이 쉽게 되는 편이죠. 뭐 일반적으로 농축산물, 수산물, 유제품, 신선식품, 뭐 빙과류 이렇게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화물의 운송에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화물칸 안에다가 이렇게 격벽을 둬가지고 한쪽은 냉장, 한쪽은 냉동 이렇게 온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의 차량을 투냉이라 그래요. 그리고 단점은 기본적으로 보온이 돼야 되다 보니까 격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재함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연비가 떨어지고 또 냉각기도 추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비가 일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다음 4번 윙바디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탑차랑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다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날개처럼 위로 열립니다. 그래서 윙바디예요. 일반적인 탑차의 어떤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차량이죠. 도로에 지나다니는 화물차 중에 절반은 다 이 윙바디일 겁니다. 그만큼 편하고 일도 많고 불러주는 데도 많고 쓸모도 많은 화물차계의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뭐 수작업을 하든 지게차 작업을 하든 굉장히 편하고 그만큼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앞다투어 애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 바로 윙바디입니다. 자, 5번 완바디입니다. 아까 말했던 일반적인 윙바디 같은 경우에는 투피스예요. 그러니까 날개가 열리는 부분이 한 피스, 그 다음 밑으로 스커트가 내려가는 부분이 투피스, 그래갖고 총 두 부분인데 완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게 통짜입니다. 한 번에 그냥 다 열려요. 이 완바디 같은 경우에는 냉장 차량에다가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열리고 닫히는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냉이 어렵죠. 그래서 한 번에 열리고 한 번에 닫히는 이런 완바디 같은 경우는 그런 윙바디의 단점을 보완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포르차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고 차량에다가 방수포를 덮어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재 쪽에서 보시면은 화환을 배송하는 차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울산에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차량에 많이 보이는 게 이 호루탑입니다. 이것도 그냥 그 틀을 짜고 덮개만 덮은 방식이 있고 날개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덮개가 윙바디처럼 열리는 그런 방식도 둘 다 존재하고 있어요. 외형에 따른 분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톤수에 따른 용어 정리로 넘어가 봅시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톤수를 얘기할 때는 그 무게가 화물차의 무게가 아니라 적재 가능한 화물의 무게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량 같은 경우에 3.5톤인데 제 차량 무게가 3.5톤이 아니라 3.5톤만큼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먼저 0.5톤이라는 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라보나 다마스, 스트렉스 이런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자, 다음 1톤. 이거는 뭐 말이 필요가 없는 차량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수가 많은 차량이 뭔지 아세요? 소나타? 아반떼? 아니요. 1톤입니다. 현대 포터, 기아 봉고가 제일 등록 대수가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밖에도 뭐 0.2, 1.2톤, 0.4, 1.4톤 이렇게 파생형도 존재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퀴가 좀 더 크고요. 적재함이 뒤로 더 길게 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두돈반 2.5톤입니다. 두돈반 하면은 군필자들은 떠오르는 게 있죠. 이 60 트럭도 2.5톤이었다는 사실. 근데 사실 2.5톤은커녕 8톤 때려 싣고도 뭐 저 산 타고 뭐 왔다 갔다 잘. 그 다음 3반 3.5톤이죠. 트럭 청년의 에마 3.5톤입니다. 그 다음에 4호돈 4.5톤 차량입니다. 이 4호돈 같은 경우에는 축이라는 게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괴물이 되는 차량이죠.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돈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바리. 이 단바리는 차축이 2개인 화물차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륜의 1개, 후륜의 1개, 차축이 2개입니다. 그 단바리 차량에다가 가변축을 증설해가지고 후축이 2개가 되면은 그거를 단바리 축차라 그래요. 이 축에 대한 거는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차. 기본적인 형태의 화물차에다가 추가로 차축을 증설하고 구조 변경을 받은 차량입니다. 흔히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은 뒷바퀴를 하나 들고 가는 화물차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축차입니다. 가변축이라는 거는 바퀴를 평소에는 들고 다니다가 짐을 많이 싣거나 무게가 무겁거나 이런 경우에 바퀴를 내림으로써 중량 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축거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 높은 한기 중량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바퀴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중량을 분산시켜서 도로 파손을 방지하는 게 주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과적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이 작고 귀여운 4.5톤 순정 차량에다가 축을 붙이고 그만큼 적재함을 길게 빼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적재할 수 있는 부피 자체가 14톤 차들이랑 맞먹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타이어 터지고 과적 때문에 사고 나고, 이게 바로 이 축차의 부작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면에 닿는 무게를 분산해주는 개념이지 아예 무게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때려 싣고 다니면은 당연히 4.5톤으로 만들어진 차량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5톤 차들은 고장도 잘 나고 속도 다 골마가지고 수명이 짧습니다. 자, 다음은 십바리입니다. 이 십바리 같은 경우에는 바퀴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화물차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조향축에 하나, 둘, 2개, 그 다음에 뒤쪽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러니까 후축이 2개인 화물차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바리 차량은 기본적으로 9.5톤부터 시작하는 톤수예요. 그러니까 형태로만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5톤 차량에다가 가변축을 붙여갖고 축차가 된 차량을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바로 이어서 9반차 9.5톤이죠. 이 9.5톤 같은 경우에는 후륜 타이어가 작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요. 그래서 그 낮은 차체 높이를 이용해가지고 적재함의 높이를 2.7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높은 화물을 적재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차량이죠. 보통은 자동차 부품을 나르는 차량들의 9.5톤 차량을 많이 쓰곤 하는데 그 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후륜이 고하중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게짐을 싣기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콜을 이용한 프리랜서 시장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 고정짐이 있는 지입차주들이 일자리에 맞게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십바리가 9.5톤부터 시작해서 보통 11톤, 12톤, 14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앞사바리는 앞쪽에 축이 더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 조향축에 4개의 바퀴가 있다 그래가지고 앞사바리예요. 이 앞사바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전륜축이 조향축이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할 때 회전 방향이 굉장히 좁은 게 장점입니다. 통상적으로 15톤 이상의 화물차에다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흔하게 25톤 덤프 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다음 원쓰리 전륜축 1개에다가 후륜축 3개인 화물차를 모두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십바리에다가 가변축을 더 부착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보통 십바리는 12톤, 14톤 이렇게 되는 차량인데 거기다가 가변축을 붙여서 원쓰리가 되면은 17톤, 18톤 이렇게 톤수가 늘어납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투쓰리, 이거는 전륜축 2개에다가 후륜축 3개를 만족하는 화물차를 모두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륜이 2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사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륜 쪽이
축이 3개이기 때문에 3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22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화물차들의 분류에 따른 현장 용어를 정리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은 그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제가 다음 편에서 뭐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머리라든지 아니면 뭐 제 현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용어들도 차차 영상에 다룰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구독 한번 누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럭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